(369년) 백제와 외연합군이 자신의 영토인 신미국으로 파죽지세에 넘어오는 그 시간,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앞엔 백포만 항이 들어옵니다. 중국과 일본, 가야와의 해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됐고 또 그 중심지였던 백포만이 한눈에 들어온 곳에 그의 마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전령이 또 한 번 긴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이미 삼산면 신금마을이 백제와 외연합군에 의해 불에 타버렸다고. 거리낌 없이 신미국 영토를 도륙해오는 군대. 그런데 신미국 왕에겐 발달된 철제 무기도 그렇다고 해서 훈련된 말도 없었습니다. 신미국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송지면 궁곡리. 이곳에선 중국의 돈인 화천과 동경, 가야토기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미국을 다스린 유력자의 칩터와 그릇을 구웠던 가마터, 마을 창고와 제사터 등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해상 도시가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곡리에 고대 해상왕국을 건설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대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지 않는 나라. 그런데 282년에 기록된 중국 사서 진서장하전에 이런 기록이 나온답니다. 평소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마한의 신미제국이 29개 마한나라를 대표해 조공을 바쳤다. 중국 진서장화전에 나오는 신미제국, 마한의 29개국을 대표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신미제국이 건설한 해상도시가 궁곡리였습니다. 해남군은 해남반도와 산이반도, 화엄반도 총 3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해남반도가 신미제국의 영토였고 그 수도가 궁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미국은 왜 궁곡리에 국제 해상도시를 건설했을까요? 백포만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백포만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가장 유속이 빠른 울돌목을 거치기 위해 수만 번 돌려야 할 중간 기항지였고 영산강을 통해 육지와의 문물교류도 용이했습니다. 신미제국은 이러한 백포만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가야와 활발히 해상무역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백포만권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터인 궁곡리에 해상도시를 건설합니다. 당시 백포항에는 중국과 일본, 가야 등에서 온 배들로 넘쳐났습니다.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철과 가야의 토기, 일본의 옥, 중국의 청동골과 동전 등이 유입됐고 중국으로부터 토기를 굽는 가마 기술도 도입돼 그릇도 대량 생산됐습니다. 또 백포 항만으로 들어온 선진 문명은 영산강을 통해 육지의 마한 소국들로 전파됐습니다. 백포만항에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송지면 궁곡리도 외국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이때 신미국 사람들은 조개를 정교하게 가공한 팔찌와 수정 및 옥구슬로 몸을 치장하고 사슴뿔로 정교하게 만든 머릿빗을 사용했으며 철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정교한 그릇을 구워 사용하며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 신미국의 영토였던 삼산면과 화산면, 현산, 송지, 옥천, 계곡 등 해남반도에도 큰 마을의 촌락들이 발달했습니다. 신미국은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마한 54개국의 중심국은 충청남도 아산만에 있던 목지국이었고 백제도 마한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성장하더니 기원전 18년에 들어 마한의 소국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백제는 전쟁을 몰랐던 마한 소국들과 달리 기마민족인 고구려 유민이 남하에 만든 나라여서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마한 소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한 백제는 급기야 3세기 후반 충청도에 위치한 목지구까지 통합해버립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신미국은 백제에 복속되지 않는 호남의 29여 개의 소국들을 긴급히 결집시키며 중국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경기도, 충청도의 마한 세력은 백제를 중심으로 전남북에 걸쳐있던 마한 세력들을 신미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연맹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연맹체는 마한의 정통성을 놓고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며 외교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목지국을 점령한 후 신미국을 향해 오던 백제가 돌연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중국 한나라가 세운 낙랑 및 대방군과의 전쟁 때문에 남쪽의 마한 소국을 점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미국으로서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 시기 신미국은 가장 번성기를 누립니다. 3 내지 4세기에 신미국 수도였던 송지명 궁곡리는 국제 해상도시로 더욱 발전했고 신미국의 영토였던 삼산면과 화산면, 현산, 송지 등 해남반도 촌락들도 번성을 누렸습니다. 신미국이 이러한 번성을 누리고 있을 때 백제의 위대한 왕 근초고왕이 등장합니다. 근초고왕은 백포만항의 국제해상무역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포만을 장악하면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고 영산강 백길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한 29개 소국의 맹주였던 신미국을 굴복시켜야 나머지 소국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69년 백제와 외연합군의 마한 29개 소국들에 대한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침략의 최종 목표는 신미국이었습니다. 신미국에 닥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백제와 외연합군은 신미국 영토를 도륙해버립니다. 신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필수인 말도 탈 줄 몰랐고 무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외연합군에 의해 신미국이 처참히 도륙되자 신미국을 따르던 영산강 유역 및 전북 등에 걸쳐있던 마한 소국들은 항복해 버립니다. 백제와 외연합군이 신미국 영토를 도륙하고 있던 시간, 신미국의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집은 송지면 궁곡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 백포만 항구가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나라의 안녕과 무궁함을 빌었던 거석이 놓여 있고 제사를 모신 전각도 있었습니다. 신미국은 700에서 800년 동안 해남반도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중국과 외, 가야와 활발한 해상활동을 펼친 국제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을 했던 중국이나 백제, 외, 가야에서는 익히 알려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신미국 멸망 1000년 후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이 등장합니다. 장보고는 완도의 해군기지인 청해진을 건설하고 신미국이 개척한 해상 루트를 이용해 당나라 및 일본과 활발한 해상 교역을 전개합니다. 신미국이 백포만이라는 요충지를 활용, 중국 및 가야, 외하의 중개 무역을 통해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았듯 장보고는 완도를 해상교통 요지로 삼아 중개 무역으로 동방 무역의 패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신미국을 비롯한 마한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후 강강술래로 서로를 위로했고 부엌에는 조황신을 모시고 마을에는 솥대를 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마을에서 비롯한 이러한 신앙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해남의 전통 문화로 살아 있습니다. 또 해남군은 위대한 우리의 역사 신미국을 복원하기 위해 송지면 궁곡리 폐총지를 비롯해 현생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남의 마한 역사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국제 학술 대회와 다큐 제작 등에 착수했습니다. 마한시대 시작이자 끝인 해남군, 국제 해상 세력이었던 신미국의 웅지는
지금 우리의 피와 정신에 여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미국이 건설했던 위대한 해상도시 궁곡리, 국제항구였던 백포만이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지혜로운 사람인 호모사피엔스가 해남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 바다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에 중국과 한반도, 일본, 제주도는 서로 연결돼 있었고, 따라서 구석기인들은 주로 강가에서 생활했습니다. 해남군은 해남 반도와 산이반도, 화엄반도 등 3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석기인들이 주로 생활했던 곳은 영산강 줄기와 연결된 산이반도와 화엄반도 강가였습니다. 강가를 돌아다니며 생활했던 구석인들은 강가에 널려있는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고, 물고기와 수렵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했습니다. 지구의 날씨가 따뜻해지자 꽁꽁 얼었던 바닷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강가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털을 잡습니다. 바닷가 중에서도 뻘이 발달된 곳은 조개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하천이 발달돼 있으면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동물들도 많이 서식해 수렵하기에 좋았습니다. 무성한 숲은 땔감을 구하기 좋았죠.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곳이 현산면 백포만이었습니다. 해남 인류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현산면 백포리 두모리입니다. 이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현산면 백포리 두모리에서 사람들이 첫 정착 생활 이후 또 다른 사람들이 해남으로 쏙쏙 들어옵니다. 그들은 주로 바다와 연결된 하천에 거주했습니다. 이들이 바닷가가 아닌 하천가에 둥지를 튼 것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산면 백포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산천과 화산천을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고, 이어 삼산면 어성포와 연계된 삼산면과 해남읍, 계곡 둔주포와 연계된 계곡과 옥천면 등 주로 해남반도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땅에 무덤을 판 후 시신을 넣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은 고인돌 매장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린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해남에 남아있는 고인돌은 천여여 기에 이르는데 현산면 백포만 인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 사람들은 각기 작은 세력을 형성해 분포되어 있었는데 철기 시대에 이르러 큰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우린 이 시기를 마한시대라 부르는데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동무덤입니다. 2003년 해남에서 남창간 4차선 도로 공사 중 삼산면 신금마을에서 80여 기에 이른 마한시대 집터가 발견됐습니다. 2006년 해남에서 남창간 도로 확장 공사 중 현산면 분토리에서 청동기에서 마한시대에 이르는 집터와 무덤 군락지가 발굴됐고, 2017년 화산면 안오리에서 평오리 도로 개설 공사 구간에선 마한시대에 해당되는 무덤 100여 기가 확인됐습니다. 2021년 긴급 발굴이 추진된 현산면 읍포리 뒷산에선 100에서 200여 기에 이른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8차 발굴이 진행 중인 송지면 궁곡리에선 마한시대 집터와 그릇을 구웠던 가마터, 마을 창고, 제사터 등이 속속 발굴됐습니다. 중국과 가야, 일본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유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인 진서 장하전 282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평소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마한의 신미제국이 29개 마한 나라를 대표해 조공을 바쳤다. 우리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나라,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는 신미제국은 과연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나라였을까? 해남 곳곳에서 발굴되는 마한시대 유적으로 인해 최근 신미국이 해남반도, 그것도 백포만권에 위치했다는 사실이 정설로 자리 잡습니다. 백포만권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신미국은 뛰어난 항해술로 일찌감치 가야로부터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철기 시대를 열었고, 그릇을 굽는 선진 기술도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가마에서 그릇을 구워 사용했습니다. 가마에서 구운 커다란 항아리에 시신을 안장했던 백포만권의 묘제 문화는 해남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신미국은 뛰어난 항해술로 일본 및 중국과 해상 무역을 전개하며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700에서 8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신미국 국제해상교역로. 신미국이 번성을 누렸던 것은 백포만항 때문이었습니다. 백포만항은 중국과 일본, 가야 등이 해상무역을 위해선 꼭 거쳐가야 했던 거점 항구였습니다. 따라서 백포만항은 국제 선진 문명을 일찌감치 받아들였고, 이러한 선진 문명은 영산강을 통해 내륙으로 전파됐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항이었기에 백제는 백포항을 꼭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한강유역에서 성장한 백제는 만의 소국들을 하나둘 점령하기 시작했고 4세기 말에 이르러 신미국도 점령합니다. 특히 이때의 신미국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29개의 마한 소국들을 결속시켜 반백제 연맹을 구축했기에 백제의 입장에선 더욱 멸망시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와 외는 형제국이라 할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외와 중국 간의 해상 교역로에 있던 백포만권은 백제나 외 모두 중요한 기지였고, 따라서 백제의 신미국의 점령은 곧 백포만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백제와 외 연합군에 의해 신미국이 멸망하자 전북과 나주, 반남 등 영산강 일대의 마한 소국들은 항복을 합니다. 신미제국은 4세기 말 백제와 외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지만 이후에도 백포만권의 번성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최근 현산면 의포리에서 마한시대부터 백제까지 400여 년간 이곳에 거주했던 이들의 무덤 100여 기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백제는 신미국을 점령한 후에도 이곳의 토착 세력과 함께 여전히 백포만항을 국제해상 무역 루트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또 백포만항의 중요성 때문에 백포만 주변 산 정상에 죽금산성과 고다산성, 백방산성을 쌓아 백포만 해양 세력을 보호했습니다. 이때 백제는 해남을 해남반도, 산이반도, 화원반도로 각각 나눠 통치했는데, 이 중 신미국의 나라였던 해남반도와 완도군을 세금현이라 명명하고 관할 취소를 현산면 고현에 둡니다. 이로 인해 현산면 고현은 백제에 이어 통일신라 고려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간 해남현의 취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곳에서 비롯한 해남현의 이름이 지금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미국의 해상 세력들이 개척한 국제해상무역 루트는 통일신라 때 장보고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장보고가 개척한 완도 청해진보다 천여 년 앞선 해상왕국이 백포만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백제시대까지 번성을 누렸던 백포만은 고려시대 들어서도 국제항해 역할을 지속합니다. 백포만에 속한 화산면 관두량은 고려 정부가 지정한 공식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공식 국제무역항이다 보니 백포만 인근은 중국 사신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교육기관인 향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중국 사신들이 드나들었던 길목인 현산면, 향교 마을에 우리나라 최초 향교를 세웠고, 이러한 인연으로 마을 이름이 향교가 됐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에서 시작됐듯 중국 문명이 황하에서 꽃을 피웠듯 해남의 문명은 현산면 백포만에서 시작되고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해남 군민들의 기질인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은 해양성을 품은 백포만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